한국 영화는 세계 영화 강국들에 뒤지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미국 소녀가 한국에서 번역가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딱 하나 남들보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장점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레베카예요. 미국인이죠. 지금은 한국에서 번역 일로 꽤 잘 나가고 있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번역가가 된 건 아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땐 형편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 사이의 일들을 좋아하고 작은 변화에 민감했던 제가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매력적이었거든요. 공부는 못했지만 언어적 감각이 뛰어났던 덕분에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었어요. 전 이제 한국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건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면서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선 전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어요. 흥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절 부모님은 항상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전 꿈이 별다르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10대 소녀에 불과했어요.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래도 중간 정도 성적은 받았죠.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올라가며 학업에 큰 관심이 없던 저는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했답니다. 종종 낙제 점수를 받아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기도 했었죠. 언니와 같은 학교에 다녔었는데 언니는 학년 대표를 도맡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더 비교가 되고 부모님들은 그런 저를 걱정하면서 대체 무엇이 될 거냐고 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별다르게 관심 있는 분야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제 삶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 앉아서 수업을 듣고 얼마나 잘 듣고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보는 일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죠. 그나마 10대 시절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미국과 다르게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 미국 드라마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람과 사람 간의 미묘한 심리가 공감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는 등 제 관심을 끌기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전 학교 공부에는 관심 없었지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를 보기 바빴습니다. 10대였지만 한국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와 다른 점도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랑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미국 드라마는 사랑과 별개로 남녀가 만나면 항상 키스와 같은 신체 접촉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는 이야기 속 흐름은 여느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은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느끼고 핸드폰 메시지에 희비가 엇갈리는 등의 표현들이 참 좋았어요. 답답하게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채는 한국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들을 보면 나도 언젠가 사랑에 빠진다면 저런 감정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20대 시절을 기다리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드라마는 정말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봤거든요.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화를 내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은 대사를 외울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를 중급 이상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잘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정말 우연한 기회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간단한 번역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는 건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몰랐어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알고 있었죠. 낙제 점수를 받는 과목이 생기면 엄마가 어김없이 학교에 오셨는데 제가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상담을 하게 되었거든요. 엄마의 고민은 하나였어요. 학업에 도통 관심 없는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온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으니까요. 엄마의 고민이 학교 선생님에게 전달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죠. 다행인 점은 학교 선생님은 엄마랑 달랐다는 점이에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지내는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우스운 소리로 한국말은 알아들을 수 있냐고 묻기도 하셨거든요. 전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재미를 붙이고 하는 일이라 당연하다고 대답했죠. 몇몇 대사들은 주인공이 말하는 속도로 같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 외우고 있다는 말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학교 선생님은 절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혹시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이 있냐고 물으셨죠. 무언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하는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꿈은 없다고 선생님도 아시는 거 아니냐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며 그럼 하고 싶은 일은 있냐고 재차 물으셨어요. 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을 했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한국 드라마는 아직도 즐겨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재밌게 본다는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번역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하고 제대로 한국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제가 못할 거라고 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꽤 오랫동안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다른 과목들은 대부분 낙제거나 꼴찌를 도맡아 하는데 유일하게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이 있었죠. 그건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글 속에 담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재밌었어요. 그걸 글로 표현하는 것도 즐거웠죠. 유일하게 집중을 하는 과목이었고 재미를 느끼는 과목이기도 했어요. 학교 선생님은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문학 시간에 제가 보였던 집중도나 실력,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해서 번역가로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요. 그때 저는 잘 몰랐지만 저에게 그런 자질이 충분하게 있다고 저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꼭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10대 시절을 돌이켜 본다면 패배자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뭐 하나 잘한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제 삶을 알았고 학교에선 언니랑 비교되어 위축되는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집에 오면 엄마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저를 한심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난생 처음 꿈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도 자질이 있다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채 방 안에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근사하게 잘 나가는 번역가를 떠올리면서요. 물론 그때는 번역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기본적인 테두리는 같지만 생각보다 자세한 부분이 적용되는 어려운 일이기에 결코 우습게 볼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전 간단한 번역 일을 통해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으로 바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에 학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거 아니거나 집안이 잘 사는 거 아니라면 고등학교 졸업으로 만족하는 거죠. 저 역시도 두 가지 상황 다 해당이 안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은 삶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번역일은 아르바이트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조금의 돈이었지만 저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기엔 충분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내에서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었고 사용할 수 없으니 실력이 늘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심한 끝에 한국으로 무작정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번역이었지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 있었지만 열정 하나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린 나이였으니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해요. 물론 부모님의 반대는 엄청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부모님께 믿음을 준 행동이 없었잖아요. 미국 내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걱정되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저 같아도 낙제를 일삼고 맨날 반에서 꼴찌하는 딸이 미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간다면 먹고 사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우선 어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합격 메일을 보여줬어요.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있어 당분간 거기서 지내며 한국어 학당에 다니고
본격적으로 번역가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전했죠. 부모님은 번역가 1이라면 미국에서도 가능하다고 저를 설득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어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전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언어 세계가 정말 풍부해요. 다른 나라 언어는 모르지만 미국과 비교한다면 같은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한국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뜻만 살피는 건 무언가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영화 제목에서 그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이를테면 영어로 어너더 이어라고 단어 뜻대로 풀이하자면 또 다른 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말로 개봉되었어요. 이건 정말 언어가 주는 매력을 10분 알지 않는다면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게 바로 한국어랍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문학적 재능이 있기에 적절한 대체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은 제 생각들을 찬찬히 들으시고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제가 단순히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획이나 생각을 찬찬히 들으시곤 생각 없이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전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은 미국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호락호락했던 건 아니었어요. 미국 물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제가 아직 정확한 직장을 가진 게 아니라 생활하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어학당도 다니며 한국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했기에 학업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았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한국 사람들과 드라마 속 주인공 이야기를 하며 한국어를 더 깊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의미나 상황에 적합한 단어 선택 등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언어를 알면서 느끼는 건 한국 사람들이 정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한계가 있으니 사람들의 표현이 표정과 몸짓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반면 한국어는 다르죠. 굳이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표정은 단조로워지는데 말은 풍부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한국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어학원에 합격했을 때 번역 일을 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조금이지만 학원 관련된 번역 일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알아가면서 다양하게 번역 일을 맡게 될 일들이 생겼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한국어를 선택하는 게 더 적절할까? 많은 고심을 했거든요. 영어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어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전혀 달라지기에 정말 간단한 번역이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허투루 할 수 없었죠. 그렇게 1년,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전 어느덧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일이 빠른 건 아니지만 세심하게 번역을 해 수정할 사항이 크게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번역을 하고 나면 작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거든요. 적절하지 않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받는데 다행히 전 그런 부분이 적었어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할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번역 일만 해도 제가 한국에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서로 다른 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창작을 하는 건 아닌데 단어 조합으로 다른 작품이 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세심한 실력을 요하는 게 번역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모님께 한국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번 돈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내드렸죠. 부모님은 놀라는 눈치셨어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으로 간 지 몇 년이 지나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나서 비행기 표를 보내주냐는 물음에 제가 이번에 번역하면서 받은 계약금을 알려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정말 그 돈을 받고 일하는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셨어요. 엄마와 아빠가 버는 돈보다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곧 있으면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세요.
제가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더 놀라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한국어 학당을 다니고 한국에 지내면서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책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단지 아쉬운 건 영어로 번역하기에 영어 표현이 한계성이 짙어 그 느낌을 온전히 전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제 일도 하고 언어 공부도 꾸준히 하려고요. 제 목표는 한국에 있는 아직 세계로 알려지지 않은 책들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언어의 부족함을 넘어 그 표현이 온전히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한국의 우수성이 세계에 좀 더 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대한 대단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었던 미국 여성 레베카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감동과 영감을 주기 충분했는데요. 그녀는 모두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번역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국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점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한국어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레베카 씨의 재능을 늦게나마 발견해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길 바랍니다.